또 그 할머니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68세 최연숙 할머니가 오늘도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10년째 저러고 있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63년 전 5살 때 아버지와 나눈 약속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연수가 여기서 잠깐 기다려. 1961년 겨울 부산 영도구 복내동. 5살 최연숙은 아버지 최성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조그만 이발소를 운영했어요. 어머니 김순이는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두 분 다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전쟁 때 혼자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아버지는 함경도 출신, 어머니는 황해도 출신이었어요. 연수가 저기 철이가 울고 있네.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4살 철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아이였어요. 아버지, 저 아이는 왜 울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5살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도와주자. 아버지는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빵 한 개를 철이에게 줬어요. 그날 밤 이발소에서 아버지가 연숙이에게 말했어요. 연숙아, 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네. 그런 능력은 특별한 거란다. 너의 능력을 아픔을 치유하는데 사용해보면 어떨까? 네, 약속해요. 5살 연숙이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이 약속은 평생 지켜야 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말을 덧붙였어요. 연수가, 우리는 피난민이야. 피난민이 뭐예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게 볼 때도 있어. 왜요? 피난민들은 가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연수가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네, 아버지. 그것이 68세가 된 지금까지 최연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연숙이네 가족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이발소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피난민한테 머리 맡기기 불안해. 제대로 할 줄 알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품삯은 적었어요. 피난민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래도 부모님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연수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까지 힘들어하면 안 돼.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마음이 따뜻해져. 실제로 연숙이네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동네 할머니가 아프면 어머니가 죽을 끓여다 줬어요.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아버지가 빵을 사다 줬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남을 도와줘요? 7살 연숙이가 물었어요. 연수가 배는 굶어도 마음은 굶으면 안 돼. 마음이 굶으면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연숙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최연숙은 피난민 자식. 가난뱅이. 냄새나. 아이들이 괴롭혔어요. 선생님조차 차별했어요. 연수가 너는 조용히 있어라. 연숙이는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는 피난민 자식이 나쁜 건가요? 아니야, 연수가. 그럼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착하게요? 응, 우리 약속 기억하지? 네.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연숙이는 학교에서 맨날 놀림을 당했고 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참았어요. 1976년 연숙이가 20세가 되던 해, 어머니 김순이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순이가 너무 무리해서 병원에서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비도 없어서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피난민이라 그런지 별로 아는 사람도 없네. 연숙이와 아버지는 둘이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4년 후인 1980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발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연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연숙아, 네 아버지. 우리 약속 꼭 지켜라. 네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네 아버지. 24세 연숙이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어요. 부모님이 남긴 건 낡은 이발소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라는 약속뿐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연숙이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이발소는 문을 닫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다른 사람의 절반뿐이었어요. 피난민 자식이니까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머리가 좀 딸려. 연숙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자. 그런데 1983년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65세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쓰러진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너무 어지러워. 병원에 가셔야 해요. 돈이 어디 있어? 나도 혼자 사는 몸인데. 그 순간 연숙이는 할머니의 깊은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과 같은 외로움, 같은 절망. 연숙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한 달 월급 절반을 할머니 병원비로 써줬어요. 아가씨,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라고요. 그때부터 연숙이는 할머니를 꾸준히 도왔어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아플 때는 간병도 해줬어요. 연수가, 넌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할머니가 고마워했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 1990년 34세의 연숙이는 공장 동료 김영수와 결혼했어요. 영수는 처음에는 연숙이의 순박함을 좋아했어요. 연숙이는 마음이 착해서 좋아. 하지만 결혼 후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인을 보며 화가 났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남들 뒷바라지 평생 살 수 없잖아. 미안해요.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1993년과 1996년에 아들 민수, 딸 영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연숙이의 봉사는 계속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외에도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남편 영수는 점점 불만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이용만 하잖아.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몰랐어. 결국 2000년 영수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어요. 연수가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 여보, 이혼하자. 연숙이는 44세의 나이에 두 아이와 함께 또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이혼 후
연숙이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공장 일과 청소 일을 동시에 해야 했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10살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있고 잘 사는데. 연숙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연숙이가 이혼했다더라. 남편도 견디기 힘들었나 봐. 그럼에도 연숙이는 봉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201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27년간 돌봤어요. 연수가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숙이는 다른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더욱 차가웠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남의 할머니들만 챙겨요? 대학생이 된 민수가 폭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왜 남들 도와줘요? 민수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부끄러워요. 다른 엄마들은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사는데, 엄마는 왜 맨날 더러운 할머니들 집에만 가요? 연숙이는 아이들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2020년부터 연숙이는 동네 전체를 위한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서 60명까지 늘어났어요. 하지만 재료비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갔어요. 연숙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청소, 저녁 설거지까지 4개의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연숙이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디서 돈 받아서 자기가 빼먹는 거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피난민들은 원래 믿을 수 없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간사해. 연숙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연숙이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되겠죠? 2024년부터 연숙이는 더 큰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년 김장철마다 300포기씩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줬어요. 김치 재료비만 500만 원이었어요. 독거노인 관광 한 번에 50명씩 데리고 당일치기 관광을 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감사하기보다는 연숙이가 주는 김치 별로야. 우리 입맛에 안 맞아. 차라리 돈으로 주지. 왜 하루만 가? 밥이 맛없어. 버스가 불편해. 계획을 이상하게 짜네. 급기야는 악성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연숙이가 후원금 빼돌린다더라. 관광비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써먹는다던데.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을 거야. 연숙이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며 투명하게 관리했지만 루머는 계속 퍼졌어요. 실제로는 자기 돈을 수백만 원씩 보태가면서까지 하고 있었는데 2024년 하반기 연숙이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어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잃었어요.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더욱 외롭고 힘들어했어요. 연숙이는 실업급여와 빚으로 생활하면서도 봉사를 계속했어요. 마스크를 구해서 나눠주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 전화를 하루에 80통씩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심한 비난이었어요. 연숙이가 또 왔네. 코로나 시대에 왜 자꾸 와? 바이러스 옮기러 오는 거 아니야? 어느 날 함께 봉사하던 마지막 동료가 연숙이에게 말했어요. 연숙 씨,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만하는 게 어때요? 연숙 씨도 나이가 있잖아요. 연숙이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연락도 끊었고 동네 사람들은 비난만 하고 마지막 동료마저 떠났어요. 68세 할머니가 진짜 혼자가 된 거였어요. 2024년 겨울 연숙이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15년간 도왔던 독거노인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연숙이를 원망한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당신이 준 음식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자꾸 와서 간섭하고 음식 가져다 주고 우리가 도움 요청했나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된 거예요. 연숙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15년간 정성껏 돌본 할머니였는데 그날 밤 연숙이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미련하게 사는 건가요? 6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도 저를 창피해하고 사람들도 저를 싫어하고 제가 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강 다리 위에서 연숙이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연수가, 아버지, 많이 힘들었지? 네,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길이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럼 그만둘 거니? 모르겠어요.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연수가 5살 때 뭐라고 약속했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그 마음이 변했니? 아니요. 하지만 연수가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사람을 또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치유해 주는 사람이요. 그럼 계속해야지.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연수가 남을 위한 일은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꽃이 핀다. 진짜요? 그래. 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세상에는 치유하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더 차가워져. 꿈에서 깬 연숙이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그래, 끝까지 해보자. 설령 아무도 몰라줘도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그때까지는 연숙이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2025년 1월 사건의 시작은 박영자 할머니가 몰래 한 일이 있었어요. KBS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89세 할머니입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최연숙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천사예요. 저를 18년 동안 돌봐주셨어요. 아무 데가 없이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아이들이 반대해도 돈이 없어도 정말 바보처럼 조건 없이 봉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68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분을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라는 걸요. 제발 이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편지를 받은 PD 김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박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기지 않네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18년을 지켜보니까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PD는 즉시 연숙이에게 연락했어요. 최연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KBS PD 김민수라고 합니다. 방송국요? 네, 연숙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68년째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연숙이는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박영자 할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영자 할머니가요? 네, 할머니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숙이는 깜짝 놀랐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PD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그 약속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숙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피난민 2세라는 것, 5살 때 아버지와의 약속, 평생 받아온 차별과 오해들. PD 김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산 것뿐인데 68년간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PD는 즉시 제작을 결정했어요. KBS 제작팀이 연숙이의 일상을 4개월간 밀착 취재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왜 하필 연숙이를? 우리 동네가 불쌍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면 직감 떨어질 거야. 하지만 취재진이 연숙이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연숙이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일과 봉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견딜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10년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들이 저를 기다리시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라고요. 취재진이 더 놀란 건 연숙이가 받는 차가운 반응들이었어요. 또 왔네. 귀찮게. 맛없는 음식 왜 자꾸 가져와? 이 음식은 우리 입에 안 맞아.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하지만 연숙이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카메라가 잡은 연숙이의 표정은 슬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연숙이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계속하세요? 아버지와 약속했거든요. 68년 전에요? 네, 5살 때. 그때 약속을 지금까지? 네, 죽을 때까지 지킬 거예요. 취재진은 연숙이가 도운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68년간 도운 사람 무려 1,800명 정도였어요. 그중 생존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어요. 김철수 씨, 어린 시절 연숙이가 도운 거야. 연숙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그 후로도 20년간 계속 도와줬지. 연숙이는 정말 천사야. 이순심 할머니 83세, 연숙이가 10년간 돌본 독거노인. 연숙이 없었으면 난 외롭게 죽었을 거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챙겨줬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연숙이는 변하지 않았어. 진짜 성인이야. PD는 연숙이의 과거를 철저히 추적했어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 자료를 뒤지고 당시 생존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놀라운 증언들을 발견했어요. 이순자 할머니 95세, 당시 수용소 직원의 증언. 연숙이? 아, 그 아이.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었지. 피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지만 성호 씨는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지. 그래서 연숙이도 그렇게 자란 거야. 박정수 할머니 87세, 연숙이의 초등학교 동창. 연숙이를 어떻게 잊어? 학교에서 맨날 놀림받았는데 절대 화내지 않았어. 피난민 자식이라고 욕하는 애들한테도 착하게 했어. 점심도 못 사와서 굶는 애가 있으면 자기 거 나눠줬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버지 교육이 정말 대단했나 봐. 더 놀라운 기록도 발견했어요. 1970년대 부산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였어요. 14세 소녀의 기특한 봉사. 1970년 12월 25일 영도구에 사는 14세 최연숙 양이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주 봉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최 양은 피난민 가정 출신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이웃을 돕고 있다. 최 양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하셨다며 평생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54년 전 기사였어요. 연숙이가 정말 54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방송을 한 달 앞두고 연숙이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방송을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주민대표 김상철 씨를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 연숙이 때문에 우리 동네가 이상하게 보일 거야. 우리 집값도 떨어질 거야. 그리고 연숙이가 하는 일이 정말 봉사인지도 의문이야. 급기야 주민 120명이 서명해서 방송국에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연숙이가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요. 피난민이라는 것도 확인 안 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연숙이가 정상적인지 의문이에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동네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에요. 연숙이는 깊이 고민했어요. 방송을 취소해야 할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68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닐까? PD 김민수가 연숙이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해요. 왜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요즘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봉사가 뭔지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68년간 오해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포기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할머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연숙이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가보겠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리고 박영자 할머니가 용기를 줬어요. 연수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68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거니? 사람들이 내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해. 내가 증언할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2025년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 KBS 휴먼 다큐멘터리 68년의 약속 5살 연숙이가 지킨 것이 방송되었어요. 첫 장면 68세 연숙이가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밑반찬을 만드는 모습. 두 번째 장면 1961년 5살 연숙이와 아버지의 약속 재현. 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네. 그런 능력은 특별한 거란다. 너의 능력을 아픔을 치유하는데 사용해보면 어떨까? 이 약속은 평생 지켜야 한다.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피난민 2세 5살 아이가 한 약속을 68년간 지켜온 이야기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들. 연숙이가 25kg 음식을 들고
5층까지 올라가면서도 웃는 모습, 또 왔네라는 차가운 말을 들어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 통장 잔고 8,000원인데도 할머니 병원비를 내주는 모습, 68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박영자 할머니의 증언. 1970년 부산일보 기사 54년 전부터 봉사했다는 증거. 특히 연숙이가 한 마지막 말이 전 국민을 울렸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68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댓글이 폭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68년을 그렇게 살 수 있죠? 진짜 성인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따뜻합니다. 5살 때 약속을 68년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할머니를 보고 제 인생을 반성합니다. 시청률이 28.7%를 기록했어요.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방송 이후 연숙이에게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후원 신청, 하루 만에 25,000건, 일주일 만에 총 후원금 25억 원 돌파, 자원봉사 신청, 전국에서 15,000명. 할머니와 같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대기업 회장들, 할머니, 저희 회사에서 매달 1억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연예인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자랑스러워요. 일반 시민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네 사람들의 180도 변화였어요. 그동안 연숙이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김상철 씨 동네 주민 대표, 연숙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방송 보고 깨달았어요. 연숙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68년간 이런 분이 우리 곁에 계셨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미영 씨 상점 사장, 연숙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피난민이라고 무시했는데 연숙 씨가 오히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네요. 앞으로 적극 도와드릴게요. 연숙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부터 함께해요. 동네 상인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최연숙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68년간 우리 동네를 위해 헌신하신 분을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연숙 씨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앞으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었어요. 아들 민수 32세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민수야. 정말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방송 보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68년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피난민 출신인 게 창피하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가장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엄마가 68년간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딸 영희 29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이제 도와드릴게요. 엄마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엄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머니예요. 연숙이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얘들아,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이해 못해도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6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세 사람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68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2025년 11월 15일 드디어 약속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6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만든 종합복지센터였어요. 1층 무료 급식소와 카페, 2층 건강검진과 상담실, 3층 문화활동실과 도서관, 4층 청소년 상담실과 학습실, 5층 연수기의 이야기를 전시한 68년 약속 기념관, 6층 봉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교육실, 개소식 날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최연숙 할머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입니다. 할머니의 68년 봉사 정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소식에서 연숙이는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센터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연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연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이제 온 나라가 내 마음을 알게 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연숙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연숙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작은 약속 지키기 캠페인,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 매일 하나씩 작은 약속 정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하기, 68년 정신 전파 활동,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 전국 200개 대학에서 참여, 방학 때마다 지역 봉사활동, 정부 정책의 대변화, 지역사회 돌봄법 제정, 복지 예산 20배 확대, 봉사활동 의무화 정책, 기업들의 대대적 참여, 삼성 연수기 펀드 500억 원 조성, LG 전국 복지센터 건립 지원, 현대 봉사휴가 제도 도입, SK 매달 임직원 봉사 의무화, 복지센터 전국 확산, 2025년 말 기준, 전국 150개 도시의 약속복지센터 개소, 매일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받음, 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연숙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연숙이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해외 언론 보도, CNN 68년간 약속을 지킨 할머니, BBC 세상을 봐, 제시도 쇼 계속 편집군 한 사람의 사랑, 뉴욕타임스 난민 2세가 보여준 인류애의 극치, 가디언 5살 약속이 만든 기적, NHK 한국의 마더 테레사, 국제상 수상, UN 평화상 2026년 3월, 분단 사회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룬 개인의 모범 사례, 68년간 한 번도 굽히지 않은 인도주의 정신, 노벨 평화상 수상 2026년 10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개인적 봉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 헌신, 한 개인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최고의 사례.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연숙이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68년간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상이에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상금 전액을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연수기 정신. 일본 쓰나미 이후 재건 봉사단 10만 명 참여. 중국 농촌 지역 교육 봉사 대규모 확산. 미국 커뮤니티 케어 무브먼트 전국적 확산. 유럽 스몰 프라머스 캠프 AIGN 각국 정부 채택. 작은 약속이 세상을 바꾼다. 마이너스 이제 전 세계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2026년 겨울 어느 날 밤 연숙이는 다시 아버지 꿈을 꿨어요. 연수가, 아버지,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 제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그럼 완벽하게 지켰어. 68년을 그렇게 살다니.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연숙이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변화시켰잖아. 이제 수백만 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세상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연숙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고맙다, 내 딸.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연수가. 정말 자랑스러워. 2026년부터 연숙이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어요. 전국의 학교와 기업, 단체를 돌아다니며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약속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켜야 하는 것이요. 맞아요. 그런데 작은 약속도 정말 소중해요.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그 약속들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업에서, 직장에서도 작은 약속들이 중요해요. 동료와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그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들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연숙이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런 약속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겠어요. 연숙이는 또한 약속복지센터 전세계 확산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2026년 말 현재 한국 내 300개 센터 운영, 일본 50개, 중국 80개, 미국 30개 센터 개소, 전 세계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2026년 현재 69세가 된 연숙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 500만 명의 연숙이 가족이 있어요. 매일 2,000통이 넘는 감사 인사가 도착해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보고 저도 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다워요. 가족들의 완전한 변화. 아들 민수는 복지센터 전국 총괄 책임자가 되었어요.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을 이제 제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어요. 딸 영희는 의료진을 이끌고 전국센터의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딸인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해요. 우리 할머니는 노벨 평화상 받은 세계 최고의 할머니야.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동네의 완전한 변화. 이제 연숙이가 사는 동네는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연숙이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이 계단이 할머니가 68년간 오르내린 그 계단이네요. 정말 경사가 가파르네요. 68년간 매일.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연숙이를 성인처럼 모셔요. 연숙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한 사람의 작은 약속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5살 때 한 작은 약속이 68년 후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68년간 지속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 처음엔 아무도 몰라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 연숙이는 68년간 주기만 했지만 결국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 68년간 오해받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해줬어요. 작은 친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연숙이 혼자 시작한 일이 500만 명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서 모든 걸 이뤄냈어요.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 68년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온 연숙이가 진정한 어른이에요. 69세가 된 연숙이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네요. 연숙이는 자주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약속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약속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보세요.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저를 믿고 시작해보세요. 약속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약속의 힘. 오늘도 계속되는 이야기. 2026년 12월 현재에도 연숙이는 매일 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수십만 명과 함께 여전히 도와드릴 분들이 많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전 세계로 퍼지는 연숙이 정신. 현재 50개국에서 작은 약속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매일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작은 약속을 실천하고 있어요. 스몰 프라머스, 비그 체인지, 마이너스 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연숙이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69세 연숙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고 센터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순간 연숙이는 하늘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잘 지켰죠? 그래, 연숙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쁘단다. 연숙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 온 지구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킨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약속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